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정광훈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광훈 목사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갈라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정광훈 목사의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걸 시청했습니다. 시청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발견했는데, 우선은 그 전 목사가 말을 좀 함부로 한다고 해서 가끔 핀잔을 받고 했는데,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는 얘기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듣기는 좀 거북해요. 스스로 선지자가 내가 선지자다 얘기하니까 거북한데, 오늘 그 말을 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도 다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one of them, 그 표현이 훨씬 세련됐다.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그런 입장에서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죠. 괜찮아요. 좋아요. 또 하나는 그 5.18 용어에 대한 사용이 상당히 세련화됐습니다. 제가 공개를 하자면 한 일주일 전에 정광훈 목사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야말로 얼마입니까? 한 몇 년 만에 처음 전화예요. 그동안 이제 집시법 위반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때문에 재판을 같이 받느라고 법정에서는 제가 항상 옆에 같이 앉아서, 이쪽에는 김수열 일파만파, 이 사람은 집회를 등록했던 사람이고 저는 대회장이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배후 조종자 비슷하게 그리 몰려서 세 사람이 집중적으로 재판에 임했는데, 가끔 악수도 하고 뭐 손도 만지고, 그래서 왜 자꾸 손을 만지냐고. 그래서 우리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해는 무슨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저 손을 뿌리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절대 밥 먹지 않았습니다. 오전 재판 끝나고 오후 갈 때도 저는 따로 제 수행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었고, 오후에 또 다시 만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인사하고 헤어지고 그랬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전 목사와 저를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화해 좀 하지 그러냐. 나는 화해하고 자주할 것이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화해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한 두어 달 전에 난 그가 한 말, 그가 나에게 한 행위, 이런 문제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해는 공식적으로 안 한다.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오늘 방송을 들어보고 이제 전 목사하고 같이 일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 평양에 갔던 김대중 대통령의 밀사가 애공열사 등에 가서 5.18 관계의 사람들의 묘비가 몇 개 있었다 하는 그 얘기를 한 밀사가 바로 접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배려를 한 것인지 아직 제 이름은 거기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누누이 그걸 북한군 묘역이라고 일부에서 약간의 그 보도에 오류가 있어요. 연합통신 편집국장 서옥석 기자의 그 긴 기사에도 북한 특수군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걸 고쳤습니다. 북한군이라고 쓰면 안 된다. 저는 고정간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정간첩이야 솔직히 말해서 황장엽 씨의 증언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고정간첩이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체되고 돌아가면 또 그 사람들이 북한의 정찰 총국의 소속으로 거기 있다가 또 교체돼서 또 몇 년에 몇 달 후에 다시 돌아오고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요새는 뭐 잘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때는 못했을 수 있죠. 대북 특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대북 특파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말 중에 북한 특수군, 북한 병사 얘기를 하지 않고 고정간첩으로 얘기를 제안한 것, 제 주문을 잘 수용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만원 씨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저도 지만원과 사이가 나쁩니다. 지만원 아이가 특수 군대 한 500명인가 600명이 와서 그냥 뒤집어 썼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뭐 제1광수 이런 지금 북한에 누구고 그냥 골상학청으로 마치고 이러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사태는 완전히 북한군이 차치고 포치고 다 한 걸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에 어떤 의미에서 민주화와 통합의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만원 박사와 사이가 나쁜데 정광훈 목사도 비슷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오늘 저도 옛날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광주 사태 당시 한 일주일 동안에 이건 정호영 장군의 증언입니다. 한국의 그 전파 탐지기가 오대산에 있습니다. 오대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오대산 꼭대기에서 광주와 평양 간에 그 기간 중에 통신이 약 5천 건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특수하게 북한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고정간첩들이 상황의 진전 그런 것을 북한에 꾸준하게 보고하고 연락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 누가 겁이 나서 어디 도망을 가 산속에 가서 라디오를 갖고 틀었더니 북한 평양 방송을 우연히 들었더니 평양 방송에서 남한 광주에서 있던 사건을 현장 중계를 하고 있더라는 증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광주 사태에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정광훈 목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제 그동안 정광훈 목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편단심 민들레 그 짝사랑은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광주 그 자체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100% 홀 엔티티를 가지고 그것이 위대하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나와 저와 정광훈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짜와 불필요한 것을 털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역사 바로 세우기, 광주 5.18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하고 그리고 또 자진해서 훈장증을 반납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저하고는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김학성 교수가 나와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어요. 5.18 관계법 그 법에 대해서 광주 사태의 어떤 진실, 현실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 그걸 부정하면 법에 어긋나서 감옥소가 처벌받아야 한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만원 교수가 지금 2년형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처벌받을 만한 행위냐?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원적인 거예요. 플루럴리스틱이에요. 헤럴드 디 라스키가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도 어떤 사람은 A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B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B 플러스로 보는 거야. 그것을 합치고 토론하고
일치된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서 대다수 의견을 정하는 게 민주주의야. 근데 예를 들면 김한원 교수 같은 사람이 5.18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우리 국가를 전복할 만한 그런 의도를 기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참여했다는 사람이 좀 야리꾸리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그 말을 했다고 해서 5.18의 위대한 정신을 훼손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아가고 감옥소에 2년 집어넣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야. 김학성은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자들이 5.18 관계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내서 이 법의 개정에 물질을 터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5.18 기념식에 저도 옛날 많이 갔죠. 거기에 여야 국회의원이 전원이 거기 참석한다고 방침되어 있고, 근데 또 그 하루 전에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또 5월 17일 가서 뭐 자기 패거리를 데리고 가서 뭐 또 잔치를 한번 벌릴 것 같아서 아마 그게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 참석함으로써 오히려 그 소위 주사파들, 좌파들의 푸닥거리 장소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걸 우려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예우를 하자면 이번에 그런 것을 좀 삼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응? 그래서 여야가 5월 18일 가서 차치고 포치고 장구치고 하더라도 놔두고 나중에 자기가 적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오늘이 지금 월요일 오후 4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5.18에 광주에 참석한다는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당연히 나왔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참석을 조심스러워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물론 이유를 붙일 건 많죠. 바로 그 다음날 G7 회의에 가야 하고 뭐 준비해야 하고 등등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그 비행기 타고 가서 한두 시간 지나고 돌아온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는가. 그리고 광주 현지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첩보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 현지에 5.18을 재수사하는 방침을 시달해가지고 수십억의 예산이 지출됐다 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특히 윤 정부가 특히 신경을 쓰는 대목은 공수부대의 참여 여부, 공수부대가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잔인하게 했는가 여부의 그 도수, 그리고 공수부대가 사용한 총기와, 그리고 아까 뭐 정광훈 목사도 얘기했지만 카빈총과 그 차이. 칼빈은 공수부대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M16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칼빈으로 등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아. 그런데 당시에 모든 시체 검안에 칼빈에 있어서 총상을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새는 싹 칼빈이 빠졌어. 총상이라고 고쳐놨어요. 이것은 문서 왜곡입니다. 이것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진부 여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진지한 자세에 우선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상태의 5.18을 아무런 그 손질, 배려, 개정, 개선 이런 거 없이 그대로 헌법 전문에 올린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적어도 김경재나 정광훈의 지지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 현대사에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목각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마 한덕수
총리가 가서 대독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대독하는 내용에서도 대충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곰곰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 방금 동아일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문재인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정치의 그 구조가 엄존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임원이 3,064명인데 그중에 63%가 문재인이가 임명한 겁니다. 그 계산기 한번 때려봐요. 3,064 곱하기 0.63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한번 해봐요. 그리고 기관장은 71%가 문재인이가 임명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 안 나가려고 난리 법석치고 그 전현희 보세요. 국가인권위원장 응? 버티고 끝까지 그 버티고 있으려고. 지금 나라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좌파에 의해서 좌파가 또아리를 치고 있는 것 때문에 요지부동이 움직이질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마음대로 하기 어려워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국민운동을 벌여야 한다. 지금 엊그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토론했던 트루키예하고 태국 선거 얘기했죠. 오늘 아침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선 투표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거의 한 5% 정도 떨어져요. 5% 떨어지는데 지금 이거 뭐 95% 개표가 이루어진데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상당히 5%좀 떨어졌는데도 에르도안이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49.6%가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마 그쪽이 클러치 다운오르고 야당 후보가 유리한 지역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자기도 재투표하겠다고 인정하고 들어가서 앞으로 그 시소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에르도안이 또 이기면 저 33년까지 장기 집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기기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태국도 진보당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이 제1당이 됐어요. 아주 선정을 해서 정의개발당이죠. 응? 정의개발당이 돼서 여기서 거기하고 이제 탁신계의 파리땅 이건 전진당이고 잠깐만 탁신의 막내딸하고 아마 연립정부를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패통탄이죠. 패통탄.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사정에 정통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나라에서는 선거 부정 얘기는 아직 없어요. 투개표 과정에서 그 프로시디어 절차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옆에서 우리는 보는 해묵은 선거 부정 문제를 아무도 탓하지 않고 있어요. 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냐 이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힘이 없냐 이거예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에 이런 문제를 압력을 못 넣냐 이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에? G7 회의에 가서 연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물어봐요. 감사원으로 하여금 직무감찰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엊그제 민유석 대법관이 거예요. 민유석 대법관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3년 동안 끌고 있다가 3년. 거기에 증거가 잔뜩 남아 있는데 증거를 안 보고 증거는 보지 않고 심리를 마감하고 조금 있다가 선고하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이게 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이게 이 법입니까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엄혹한 정치적 경랑 속에서 정광훈 목사가
윤석열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정상적인 입장으로 돌아와서 이 나라 정치 사회에 건전한 영향을 미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 입지를 세운 것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좋아요. 선지자라는 말은 심지어 잘 아는, 그걸 잘 아는 나도 듣기가 좀 거북해. 근데 선지자가 하나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많은 목사들이 선지자인데 나는 그 중에 하나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게 언어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됐어요. 세련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5.18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전 목사는 뭐 5,900명이 되는 것이 한 1,500, 3분의 1로 깎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웃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 중에 500명이 깎아지든 300명이 깎아지든 아니면 1,000명이 깎아지든 그에 관련없이, 그 관계없이 그것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순으로 잘 정리되고, 일본말 한번 쓸까요? 시하게 한다는 말 있죠. 차 닦고 깨끗하게 하면 잘 정리해서 5.18을 진짜로 모든 국민이 받아들이는 위대한 민중 항쟁, 민주화 운동으로 그렇게 평가받을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정착되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광훈 목사의 프레스 컨퍼런스를 대단히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잘 주목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열심히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건 몇 명이에요? 아니지, 그렇지. 아까 우리 최 PD가 동아일보 기사 중에 공공기관의 임원이 3,064명인데 그 중에 63%가 문재인이가 임명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걸 해보니까 2,239명입니다. 2,240명 정도가 문재인 사람이 박혀 있어. 그래서 이 자체를 바꾼다는 그 절차, 저도 엊그제 말씀드렸죠. 임기가 얼마 남았으면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미국에는 그래요. 미국에는 그 제도가 잘 돼가지고 예를 들면 닉슨이 대통령이 되면 백악관 사람들이 쫙 빠지고 닉슨 캘리포니아 사단이 쫙 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조금씩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람이 예를 들면 바이든이 들었으면 바이든 사단이 탁 백악관을 차지합니다. 각 기관을. 그러니까 그 정당의 책임 정치의 관행이 수립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거 정권에 박혔으니까 이제 좀 물러가야 되겠구나 하고 깨끗하게 물러가는 그런 자세. 그냥 임기 남았다고 억지 쓰고 그냥 붙어 안고 뭐 난리 법석을 치는 좀 부질구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입의 문제가 관료화되고 정상되는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미덕이 발현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5.18 문제를 매서운 용의 눈으로, 그러나 인지한 하나님의 눈으로 따뜻하게 보살피고 잘 가다듬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리는데 다 같이 힘을 합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